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프린트 12, 삼각함수 시컨트, 코시컨트, 코탄젠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삼각함수는 회전 운동을 쉽게 표현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고, 비슷한 맥락에서 직각삼각형의 각 변의 길이를 삼각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학 1에서 배웠던 걸 한번 떠올려 본다면, 이제 이렇게 반지름이 빗변의 길이가 r이고, 각이 이제 세타일 때, 이 세타가 보는 변을 r sin 세타, 그 다음에 나머지 변의 길이를 r 코사인 세타. 이렇게 우리가 사인과 코사인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던 것처럼 이 시컨트와 탄젠트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떤 관계라던가 직각삼각형의 각 변을 표현하는 방법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배워봅시다. 사인하고 코사인 관계하고는 다르게 이제 전혀 다르게 생겼는 시컨트와 탄젠트가 한 집안 식구입니다. 이것만 이제 오늘은 잘 기억하면 될 것 같은데, 시컨트는 영어로 할선을 의미하고요. 탄젠트는 접선을 의미합니다. 이제 접선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배워본 적도 있고 해서 이제 접한다라는 느낌, 해서 접선이 뭔지는 잘 아실 것 같은데, 할선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보죠. 할선은 이제 이 할이 뭡니까 이제 뭐 할인한다, 뭐 할복한다, 뭐 이렇게처럼 뭐 이렇게 자른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원을 자르는 선, 그런 선을 이제 할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 할선이 있는지 한번 볼 텐데, 원의 반지름이 이제 r로 주어져 있고요. 원의 반지름이 r로 주어져 있고, 이제 각이 세타일 때 y축과 평행한 접선, 여기죠. 여기 이 접선, 여기 직각이겠죠. 그러면 접선을 r 탄젠트 세타라고 합니다. 또는 이제 세타가 바라보는 쪽의 접선이라고 하기도 하죠. 이 접선의 길이를 탄젠트라고 하고, 이때 이 선분 보입니까? 원을 자르고 있는 이 선, 이 선의 길이를, 이 선을 할선이라고 하는데, 이 선의 길이를 r 시컨트 세타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한번 필기를 한번 해보면, 먼저 세타에 대한 접선, 접선의 길이가 r 탄젠트 세타가 되고요. 이때 생기는 원의 할선의 길이가 r 시컨트 세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시컨트와 탄젠트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지금 이 삼각형에서 코사인 세타를 하면 어떻게 돼요? 코사인 세타를 적용해보면 r 시컨트 세타분의 r이 되죠. 따라서 이 시컨트 세타라는 것은 코사인의 역수구나 라는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컨트라는 것은 코사인분의 1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코시컨트와 코탄젠트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과 90도 사이의 각 세타에 대해서 X축과 평행한 접선을 생각합니다. 좀 전에 탄젠트 세타가 Y축의 평행한 접선이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방향의 접선이죠. 그래서 이 접선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이때 생기는 이 접선의 길이,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반지름 r인 거죠. 이때 접선의 길이를 r 코탄젠트 세타라고 하고요. 이때 이 할선의 길이를 r 코시컨트 세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도 한번 적어보면요. 세타에 대한 반대쪽 접선의 길이가 r 코탄젠트 세타. 이때 원의 할선의 길이를 r 코시컨트 세타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관계는
여기가 지금 세타면 이쪽도 이제 세타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인 세타는 어떻게 될까요? 사인 세타를 하면 빗변분의 높이 이렇게 되니까 r 코시컨트 세타분의 r 이렇게 돼서 코시컨트 세타는 사인 세타분의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3번을 보면 탄젠트 세타, 밑변분의 높이죠. 탄젠트 세타를 하면 r 코탄젠트 세타분의 r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코탄젠트 세타는 탄젠트 세타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이 시컨트와 코시컨트, 코탄젠트는 이렇게 우리가 기존에 알던 삼각함수의 역수로 정의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의로 이제 설명을 해도 좋은데 이렇게 직각삼각형에서의 이제 의미도 알아놓으면 이 각 변을 삼각함수로 빠르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런 설명을 해본 거고요. 우리가 이제 그래프까지 알아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뭐 탄젠트의 그래프 우리가 대충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원점 대칭이고 원점을 지나고 이렇게 증가하는 이런 이제 그래프, 이런 게 이제 탄젠트의 그래프인데 시컨트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진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래프 한번 보면요, 이렇게 빨간색이 지금 탄젠트 그래프고요, 시컨트가 이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한번 내려가고 다시 여기 올라가고 이렇게 돼서 어쨌든 이제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은 시컨트와 탄젠트가 관계가 있다. 얘들 둘이 한 집안 식구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 파란색이 코시컨트입니다. 코시컨트 세타는 그래프는 시컨트가 약간 이제 오른쪽으로 평이 이동된 형태인데 요게 이제 코탄젠트의 그래프고요. 그러면은 코시컨트와 코탄젠트가 또 이렇게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컨트와 탄젠트가 한 집안 식구, 그 다음에 코시컨트와 코탄젠트가 한 집안 식구다. 이렇게 이제 관계 지어서 기억을 하면은 이제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배웠는 정의를 이용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설명할 때 이제 뭐 접선의 길이다, 할선의 길이다, 이제 이런 것들은 일사분면 각이 이제 0도에서 90도 사이일 때는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충분하고요. 그러니까 사인과 코사인의 값이 다 양수일 때, 탄젠트 값도 양수일 때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확하고, 나머지는 이제 정의대로, 그러니까 막 부호라던가 이런 부분은 정의대로 판단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제 길이다, 여기 이제 얽매면은 이제 조금 안 맞는 부분도 있어요. 자, 아무튼 이제 문제 1번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삼각함수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코시컨트 60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코시컨트는 뭐의 역수입니까? 사인의 역수죠. 그래서 사인 60도분의 1이다 라고 할 수 있고, 사인 60도가 루트 3분의 2니까 2분의 루트 3이니까 사인 60도분의 1은 루트 3분의 2가 되겠죠. 그래서 2분의 유리화하면 3분의 2루트 3이다. 이렇게 이제 값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컨트 마이너스 3분의 5파인데 시컨트는 코사인의 역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분의 5파이 분의 1 이렇게 이제 역수로 쓸 수 있는데, 코사인은 이렇게 마이너스 3분의 5파이나 플러스 3분의 5파이나 값이 똑같죠. 그래서 왜냐하면 코사인은 어때요? 이제 좌우 대칭인 그런 이제 함수니까 이제 마이너스도 그냥 플러스로 바꿔주면 돼요. 그러면은 이것은 코사인 2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 분의 1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은 코사인 3분의 파이, 코사인 60도가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인데, 지금 4분면이 어때요? 4, 4분면이니까, 역시 그냥 2분의 1이죠. 근데 그게 역수가 돼 있으니까, 답은 2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탄젠트는 정의가 어떻게 돼요? 탄젠트의 역수죠. 그러니까 탄젠트 4분의 파이분의 1인데, 탄젠트 4분의 파이는 1이니까,
값은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제 1번, 문제 3번 다 이제 이런 관계를 보이시오라고 그랬는데, 지금 탄젠트하고 시컨트가 이제 뭔가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보이는 것은 정의를 이용하면 됩니다.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사인 제곱 세타인데 통분을 하면요.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가 돼요. 근데 코사인 제곱과 사인 제곱의 합은 1이니까 이것은 코사인 제곱분의 1이 되겠죠. 이것은 시컨트 제곱 세타다. 이렇게 우리가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 3번도 똑같은데 요거까지만 쌤 한번 해보겠습니다. 코탄젠트는 탄젠트 제곱분의 1이에요. 그런데 탄젠트라는 것은 정의가 코사인 분의 사인이니까 역수를 하면 사인 제곱분의 코사인 제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앞에 1도 사인 제곱으로 통분을 해주면 이렇게 된다고 할 수 있고 이것은 사인 제곱분의 1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시컨트 제곱 세타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코탄젠트랑 코시컨트랑 한 집안 식구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도 역시 통분하시면 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상가함수의 관계를 정리를 한번 보기 좋게 육각형 모양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사인, 여기 반대쪽에 코사인, 그다음에 여기 중간에는 1이 있고요. 저 왼쪽 편에 탄젠트, 그다음에 탄젠트의 역수, 코탄젠트 반대쪽에 써주고요. 그다음에 코사인의 역수, 시컨트, 그다음에 사인의 역수, 코시컨트. 요런 이제 육각형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 육각형이죠, 그렇죠? 자, 우리가 육각형 요거를 조금 더 왼쪽에다가 옮겨놓고 요쯤 필기해 놓고 우리가 요 관계에서 알 수 있는 것을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역수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어때요? 사인의 역수는 코시컨트다. 코사인의 역수는 시컨트다. 탄젠트의 역수는 코탄젠트다. 이런 역수 관계를 우리가 이 육각형에서 바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제곱의 합. 제곱의 합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을 하면 1이 돼요. 탄젠트 제곱 더하기 1을 하면 시컨트 제곱이 되고 1 더하기 코탄젠트 제곱을 하면 코시컨트 제곱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곱의 합을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것은 이제 나중에 또 자세하게 배울 거긴 한데 미분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미분 육각형으로 하려면 약간의 이제 조치가 필요해요. 어떤 조치가 필요하냐면 이렇게 이제 미분이 되는 관계고 중간에 시컨트 여기는 코시컨트를 한번 적어주고 그 다음에 반을 갈라서 이쪽은 플러스, 이쪽은 마이너스. 이렇게 해주면 이제 미분 관계를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볼까요? 같이 한번 봅시다.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코사인을 미분하면 사인이 되고 그 다음에 코탄젠트를 미분하면 이제 코시컨트가 되고 또 뭐 탄젠트를 미분하면 시컨트가 돼요. 자, 근데 좀 더 디테일하게 쌤이 이제 얘기를 해주면요. 선생님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주면 이건 이제 다음에 배울 거긴 합니다. 자, 사인을 미분하면 이제 코사인이 돼요. 그 다음에 근데 코사인을 미분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것을 미분하면 그러니까 앞에 이제 C가 붙었는
얘네들을 미분을 하게 되면 무조건 마이너스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를 써놓은 거예요.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탄젠트 이쪽을 미분하면 무조건 이 시컨트, 중간에 있는 시컨트를 거쳐가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탄젠트를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이 돼요. 그러면 시컨트를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컨트를 미분하면 이렇게 시컨트 탄젠트가 돼요. 그러면 만약에 코시컨트를 미분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코시컨트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코시컨트 코탄젠트 되는데 앞에 마이너스만 붙이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미분의 관계를 다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음에 상가함수 덧셈 정리 배우고 극한 배우고 난 다음에 미분 배울 때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추가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